라 로슈포코에 따르면 우리의 첫사랑만이 비의도적인 것들이다. 이는 혼자만의 쾌락들에서도 마찬가지다. 그것들은 나중에는 그저 우리에게 여인의 부재를 감추고 그녀가 우리와 함께 있다고 상상하는 데에만 소용될 뿐이다. 하지만 12살에 내가 처음으로 꽁브레의 우리 집 꼭대기에 있던 화장실, 붓고 씨앗 고리들이 매달려 있던 그곳에 틀어박히러 갔을 때 내가 찾은 그것은 다른 것의 대체가 아닌 미지의 본래적 쾌락이었다. 그곳은 화장실 치고는 아주 큰 방이었다. 걸쇠로 완벽하게 잠기긴 했지만 그 방의 창문은 늘 열려 있었고 어린 라일락 가지 하나를 통과하게 두었는데 바깥벽에서 돋아난 그 라일락 가지는 열린 틈으로 향기로운 머리를 들이밀고 있었다. 몹시 높은 곳에서, 성 꼭대기에서 나는 절대적으로 혼자였다. 하지만 일견 야외에 있는 듯한 그 외양은 튼튼한 걸쇠가 내 고독에 제공하는 안전한 느낌에다 감미로운 불안을 더해 주었다. 당시 내가 미지의 쾌락을 찾아서 내 속에서 하던 탐험은 내게 그 이상의 흥분, 그 이상의 공포를 줄 수는 없었으리라. 내가 심지어 내 골수와 내 뇌수에 외과 수술을 시행한다 할지라도 매 순간 나는 죽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무슨 상관이랴. 쾌락에 의해 고양된 내 상념은 그것이 창문으로 저 멀리까지 보이는 세계, 그 무한함과 영원함에 비하면 나는 일개 덧없는 조각일 뿐이라고 통상 서글프게 생각했던 그 세계보다 더 광대하고 더 강력하다고 느꼈다. 그 순간 구름이 숲 위로 부풀어 오르는 저 멀리까지 나는 내 정신이 아직도 좀 더 멀리 가고 있으며 그것에 의해 완전히 채워지지 않았으며 아직도 조금의 여백을 남겨두고 있다고 느꼈다. 나는 내 눈동자 속 내 강력한 시선이 강의 양편에서 마치 가슴처럼 솟아있는 아름다운 봉긋한 언덕들을 마치 실체 없는 단순한 반영들처럼 담고 있다고 느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의지해 있었다. 나는 이 모든 것 이상이었다. 나는 죽을 수 없었다. 나는 잠시 숨을 돌렸다. 의자를 달구던 태양에게 방해받지 않고 의자에 앉으려고 나는 태양에게 말했다. 거기서 좀 비켜줘. 몸뿌띠 나 좀 앉게. 그리고 나는 창문의 커튼을 잡아당겼다. 하지만 라일락 가지가 커튼을 닫지 못하게 했다. 마침내 유백색 줄기가 치솟았다. 연이은 도약으로 마치 생글루 분수가 치솟는 순간처럼. 이 분수를 우리는 위베르 로베르가 남긴 그림 속에서 알아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물들의 끊임없는 흐름 속에서도 그 분수는 그 강인한 곡선이 우아하게 그리는 그 개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분수를 감탄하던 대중은 노대가의 그림 속에서 작은 분홍색, 주홍색 폐각들을 만드는 모모를 얻을 뿐이다. 그 순간 나는 어떤 감미로움 같은 것이 나를 감싸고 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라일락 향기였다. 나의 절정 중에 내가 감제하길 그쳤었는데 그건 나에게 오고 있던 것이었다. 하지만 어떤 자극적인 향기, 수액 향기가 거기에 섞여 있었다. 마치 내가 가지를 부러뜨리기라도 한 듯. 나는 다만 그 이파리 위에 은빛의 자연스러운 흔적을 남겨두었을 뿐이다. 마치 거미줄 혹은 달팽이가 그러하듯이. 하지만 그 가지 위에서 그것은 내게 마치 악의 나무 위에서
금지된 열매처럼 보였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성들의 비체계적인 형태를 부여하는 사람들처럼 나는 그때부터 한동안 바로 이 은빛줄, 그 끝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무한정 잡아당길 수 있던, 내가 내 자연스러운 삶과 정반대로 가면서 나 자신으로부터 뽑아내야 했던 이 은빛줄의 외양 아래 악마를 상상했다. 라 로슈푸코에 따르면 우리의 첫사랑만이 비의도적인 것들이다. 이는 혼자만의 쾌락들에서도 마찬가지다. 그것들은 나중에는 그저 우리에게 여인의 부재를 감추고 그녀가 우리와 함께 있다고 상상하는 데에만 소용될 뿐이다. 하지만 12살에 내가 처음으로 꽁브레의 우리 집 꼭대기에 있던 화장실, 붓고 씨앗 고리들이 매달려 있던 그곳에 틀어박히러 갔을 때 내가 찾은 것, 그것은 다른 것의 대체가 아닌 미지의 본래적 쾌락이었다. 그곳은 화장실 치고는 아주 큰 방이었다. 걸쇠로 완벽하게 잠기긴 했지만 그 방의 창문은 늘 열려 있었고 어린 라일락 가지 하나를 통과하게 두었는데 바깥벽에서 돋아난 그 라일락 가지는 열린 틈으로 향기로운 머리를 들이밀고 있었다. 몹시 높은 곳에서, 성 꼭대기에서 나는 절대적으로 혼자였다. 하지만 일견 야외에 있는 듯한 그 외양은 튼튼한 걸쇠가 내 고독에 제공하는 안전한 느낌에다 감미로운 불안을 더해 주었다. 당시 내가 미지의 쾌락을 찾아서 내 속에서 하던 탐험은 내게 그 이상의 흥분, 그 이상의 공포를 줄 수는 없었으리라. 내가 심지어 내 골수와 내 뇌수에 외과 수술을 시행한다 할지라도 매 순간 나는 죽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무슨 상관이랴. 쾌락에 의해 고양된 내 상념은 그것이 창문으로 저 멀리까지 보이는 세계, 그 무한함과 영원함에 비하면 나는 일개 덧없는 조각일 뿐이라고 통상 서글프게 생각했던 그 세계보다 더 광대하고 더 강력하다고 느꼈다. 그 순간 구름이 숲 위로 부풀어 오르는 저 멀리까지 나는 내 정신이 아직도 좀 더 멀리 가고 있으며 그것에 의해 완전히 채워지지 않았으며 아직도 조금의 여백을 남겨두고 있다고 느꼈다. 나는 내 눈동자 속 내 강력한 시선이 강의 양편에서 마치 가슴처럼 솟아있는 아름다운 봉긋한 언덕들을 마치 실체 없는 단순한 반영들처럼 담고 있다고 느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의지해 있었다. 나는 이 모든 것 이상이었다. 나는 죽을 수 없었다. 나는 잠시 숨을 돌렸다. 의자를 달구던 태양에게 방해받지 않고 의자에 앉으려고 나는 태양에게 말했다. 거기서 좀 비켜줘. 몸뿌띠 나 좀 앉게. 그리고 나는 창문의 커튼을 잡아당겼다. 하지만 라일락 가지가 커튼을 닫지 못하게 했다. 마침내 유백색 줄기가 치솟았다. 연이은 도약으로 마치 생글루 분수가 치솟는 순간처럼. 이 분수를 우리는 위베르 로베르가 남긴 그림 속에서 알아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물들의 끊임없는 흐름 속에서도 그 분수는 그 강인한 곡선이 우아하게 그리는 그 개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분수를 감탄하던 대중은 노대가의 그림 속에서 작은 분홍색, 주홍색 폐각들을 만드는 모모를 얻을 뿐이다. 그 순간 나는 어떤 감미로움 같은 것이 나를 감싸고 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라일락 향기였다. 나의 절정 중에 내가 감제하길 그쳤었는데
마음껏 나에게 오고 있던 것이었다. 하지만 어떤 자극적인 향기, 수액 향기가 거기에 섞여 있었다. 마치 내가 가지를 부러뜨리기라도 한 듯. 나는 다만 그 이파리 위에 은빛의 자연스러운 흔적을 남겨두었을 뿐이다. 마치 거미줄 혹은 달팽이가 그러하듯이. 하지만 그 가지 위에서 그것은 내게 마치 악의 나무 위에서 금지된 열매처럼 보였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성들의 비체계적인 형태를 부여하는 사람들처럼 나는 그때부터 한동안 바로 이 은빛줄, 그 끝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무한정 잡아당길 수 있던, 내가 내 자연스러운 삶과 정반대로 가면서 나 자신으로부터 뽑아내야 했던 이 은빛줄의 외양 아래 악마를 상상했다.